아까 걸어가는데 엄마랑 뒷모습이 똑같은 사람 봤다? 맞아. 서 있는 모습이 똑같아. 앞모습은 아니지만. 10살 많은 큰언니하고 셋째 언니가 아파트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나한테 말한다.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숨을 꾹 참는다. 내가 울면 분명 언니들도 같이 울 거야. 우리한테는 엄마가 없는 5월이 세 번째예요.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세상은 온통 이날만 기다렸다는 듯이 편의점이나 마트에 크고 작은 카네이션 꽃다발과 어버이날 고맙습니다 라는 메시지 카드로 넘치죠. 꽃집에 빨간 카네이션이 많아질수록 유독 엄마 뒷모습을 닮은 분들을 많이 봐요. 아마 살아계셨다면 저런 모습이었을까? 하고 혼자 말을 하죠.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슬프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50년 넘게 5 딸들을 키워내셨어요. 제가 막내인데 늘 막둥이라고 부르셨어요. 제 나이가 40대인데도 해외 출장 갔다가 귀국하면 꼭 인천공항에서 전화를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엄마의 첫 인사말이 밥 먹었어?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해줬던 게 하나 기억나요. 연세가 70대인 친구분들이 우리 막둥이 밥 챙겨주러 가야 해 하면서 일어나는 엄마 보고 대체 내 애는 몇 살이냐 하고 친구들이 물어봤었나 봐요. 그랬더니 엄마가 40대가 넘었지. 야, 뭐 다 큰 자식을 밥을 챙겨주냐 하면서 핀잔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그때 생각하면은 40이 넘어서 엄마 밥을 먹으니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었죠. 그 있은 뒤로는 일부러 밥 다 먹었다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집으로 가곤 했었어요. 마침 카네이션을 보니 또 하나 추억이 떠오르네요. 예전에 10년 전이죠. 5월 달에 병원에 잠시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지인 오빠가 문병을 왔었는데 뜻밖의 카네이션 꽃다발을 들고 왔더라고요. 제 인생에 카네이션 꽃다발을 받아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오빠, 웬 카네이션 꽃다발이야? 꽃가게 주인한테 문병 간다고 했더니 카네이션이 좋다 하더라. 그 얘기 듣고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스승의 날이라 마침 꽃집에 카네이션 꽃들이 남아돌았던 거죠. 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 라디오 주민 DJ 곰입니다. 푸른 새잎이 반가운 5월이네요. 제가 원래 추위를 많이 타요. 꽃샘 추위가 있는 4월까지도 늘 추위를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5월이 되면 그런 걱정이 싹 사라져요. 이제는 시원한 계곡물 속에 손이라도 담그고 싶어져요. 오늘의 산책 코스는 은평 북한산 둘레길 19간 코스 내시묘길 구간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도보 30분 정도면 가사당 안문길 방향으로 시원한 계곡이 펼쳐집니다. 진간사나 삼천사 계곡은 워낙 많이 알려져서 늘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가는 가사당 안문길 코스는 그곳에 비해 한적하고 계곡물 소리가 클래식 음악처럼 들리는 곳이에요. 가는 방법은 시외버스 34번이나 일반 버스 704번을 타고 백화사 앞 정류장에서 내려요. 정류장 앞에 있는 백화사라는 이정표를 따라 들어가면은 멀리 노적봉, 의상봉과 같은 북한산 자락 아래에 한창 공사 중인 현대식 전원주택도 보이고 한옥집이나 기아지붕의 오래된 시골집도 있어요. 마침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서 그런지 알록달록한 연꽃등이 있으니까 그거 따라가셔도 돼요. 중간에 가다 보면은 200년 정도 된 느티나무가 있고 지금은 초록초록 푸른 나무지만 가을이 되잖아요. 진짜 노란 잎으로 물든 느티나무가 정말 멋진 곳입니다.
그 느티나무 뒤로 단독주택 마당이 보이는데요. 개조심이라고 씌어있는 하얀 울타리 너머로 골든 리트리버인 누렁이, 흰둥이 두 마리가 늘 기분 좋게 낮잠 자고 있어요. 따뜻한 햇살을 쬐듯이 허연 배를 드러내고 눈 누렁이랑 흰둥이를 보고 있노라면 세상 행복해져요. 대신에 가까이 가면 짖더라고요. 전에 집주인이 마당으로 나와 흰둥이를 혼내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야, 짖지 마. 사람들이 놀라잖아. 싫어해.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누렁이, 흰둥이 또 혼날까봐 가까이 가지는 않고요. 눈인사만 하고 가요. 10분 정도 걸으면 백화사라는 절 입구를 지나 북한산 둘레길 19간, 내시묘역길 입구가 나오는데요. 내시묘역은 국내 최대 규모로 군신의 예를 목숨처럼 여기며 왕을 그림자처럼 보좌하던 내시들의 묘 45기가 있었던 곳입니다. 2003년 내시묘의 존재가 알려진 뒤로 조경업자 손에 넘어가서 파헤쳐지고 지금은 철조망이 쳐져 있는 사유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내시들의 정원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큰 규모의 집단 내시묘역 자리였는데요. 지금은 연두빛의 단풍나무 숲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200여 미터 이어져 있는 단풍나무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져요. 비 오는 날도 운치 있는 오솔길이에요. 특히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연두빛의 단풍나무 숲을 한번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걷다 보면 중간에 오른쪽 길이 나오는데 가사당 안문길이라는 이정표가 나와요.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정말 점점 폭포 소리처럼 웅장해지는 계곡이 나오는데요. 가사당 안문의 계곡, 오늘의 산책 코스 종착지입니다. 원래 꼭대기인 가사당 안문까지는 돌계단하고 오르막 길인데요. 1시간 정도는 더 올라가야 해요. 가사당 안문은 북한산의 의상봉과 용출봉 사이에 있습니다. 1711년 숙종 때 북한산성 성곽을 지으면서 만든 8개 안문 중 하나인데요. 안문은 비상시에 병기나 식량을 반입하는 통로이면서 구원병이 왕래하는 일종의 비상 출입구 역할을 해요. 꼭대기인 가사당 안문까지 다녀오려면 왕복 4시간 정도 각오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보통 초일까지만 갔다 와요. 오늘 코스까지요. 계곡 바위 중에 평평한 곳에 앉아 계곡물에 손을 담가봤어요. 시원한 계곡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물멍해요. 멍하게 물속을 바라보죠. 계곡물 소리를 음악 삼아 못다 읽은 책을 읽고 나는데요. 조용한 자연 속에서 읽는 책은 좀 특별해요. 기억에 잘 남는다고 할까요? 여기 가사당 안문길 계곡에서 나는 물소리하고 책 속의 글귀가 세트처럼 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종 책을 들고 여행하거나 산책을 해요. 오늘은 신경숙 작가의 아버지에게 갔었어를 가져왔어요. 언젠가 내가 아버지에게 당신에 대한 글을 쓰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했다. 아버지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응수하자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내뱉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살아냈을 뿐이다. 하고. 지난번에 줌으로 하는 북토크에서 신경숙 작가를 만났어요. 아, 진짜 온라인에서 줌으로 하는 북토크라 코로나 위험도 없고 수백 명의 채팅창을 통해서 작가님께 직접 인사도 하고 답변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때 작가분은 이 책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책은 잘 이별하는 방법에 대해 쓴 책이에요. 잘 이별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닐까요? 좋은 이별은 사라지면서 푸른 잎을 남겨놓는 것, 그런
작별이죠. 좀 느릿하고 조용한 작가님의 목소리가 생각나네요. 8년 전인가 은평구립 도서관에서 엄마를 부탁해 북토크 때 처음 작가님을 뵀었는데 좋은 이별은 어렵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엄마 아빠는 사라졌지만 저는 그분들의 푸른잎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구에게 가장 푸른잎이 되고 싶으세요? 아이들? 부모님? 아니면 고마웠던 선생님? 댓글에 달아주시면 다음 산책 같이 가실 수 있는 찬스 드릴게요. 5월은 누군가에게 푸른잎이 되고 싶어지는 계절입니다. 차가운 계곡물에 손을 담궜더니 매콤한 막국수가 생각이 나네요. 아까 내렸던 버스 정류장에서 신호등만 건너면 창른천이 나오는데요. 근처에 10년 넘은 막국수집이 있어요. 평일 오후 4시에 갔더니 손님은 저 혼자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산 자락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선망하면서 음식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진짜 그도 그럴 게 여기는 주문하면은요 10분 정도 걸려요. 바로 막국수 면을 뽑아내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대신에 그만큼 더 맛은 있어요. 원래 제가 비빔국수 좋아하거든요. 열무김치를 얹은 매콤한 비빔 막국수를 먹으면서 바라보는 북한산. 여기는 바로 나온 막국수도 먹을 수 있고 북한산 산멍도 할 수 있어 좋아요. 그리고 식당 입구에는 말끔하게 손질된 조경수인 소나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식당 건물 2층에서는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어찌나 예쁘게 나무들을 돌려 깎기를 해두셨는지 볼 때마다 눈이 즐거워져요. 그러고 나니까 제 옛날 가이드 일했을 때 생각이 나네요. 전에 소나무 조경이 취미인 할아버지를 일본 여행 손님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일정 중에 일본 정원에서 자유시간을 드렸는데 그 할아버지께서는 멋진 소나무 조경을 보느라고 다른 데를 하나도 못 보셨어요. 그래서 왜 거기에 계시냐고 한번 여쭤봤더니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소나무 이파리가 자꾸 삐죽삐죽 나오면 그거 하나하나 다 깎아줘야 해. 그리고 이 정도 크기면 소나무가 1억이 넘어. 그때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근데 할아버지 그걸 왜 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옆에 계셨던 할머니가 이 인간 취미야. 80이 넘으셨던 할머니 할아버지 손님이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해서 5월의 산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베이커리 카페를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오늘따라 매콤한 막국수가 생각이 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다음에는 6월의 산책으로 다시 만나요.